용신 그렇지 물 올랐으니까. 예, 예. 그럼 중급 조금 이야기하고, 그제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중급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이야기하고, 그죠? 또 그다음에 이제 질문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중급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제가 프린트물 2장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육친과 십성, 또 육신과 십신,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들. 그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몇 번이고 이야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했는데,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어떻게 활용하느냐에만 달려 있습니다. 조금 더, 자, 그래서 우리 책에는 70쪽에 잠깐 한번 살펴보고, 요 그림을 포함해서 70쪽에 한번 살펴보고, 70쪽 잠깐 내용을 보시면 특성과 육친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성의 특성과 육친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첫 번째로 비견이라고 되어 있죠. 비견이라고 되어 있고, 비견의 육친적 관계는, 육친 관계는 형제고 친구고 조카고 남편의 첩을 표시하고 일어났는데, 남편의 첩을 표시하고 하는 우리가 여기서 남녀 관계는 뭐였습니까? 극을 하는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극을 하는 관계에서 계속 그림을 만들어 가면, 그럼 내 사위는 어디서 있었고, 또 그다음에 며느리는 어디 있고라는 걸 우리 다 찾아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가, 적용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니까, 비견이 말하는 육친적 관계는 누구누구를 말하고,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비견이 이야기하는 특징은, 그죠? 비견의 우려면 분가를 하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죠. 분가한다는, 비견이 자존감을 말하잖아. 자존감, 자존심,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십성의 성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정, 자존감, 자존심, 그래서 독립, 이별, 분리 등이다라고 했는데, 독립하고 그다음에 이별하고 한다는 것은 내가 고집이 세지고 자존심이 세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어떻다? 남들과의 관계에서 화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내 걸 주장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가게 되는 거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이 강해지면 남들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죠. 그리고 누가 수직적 사회생활에서 함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불리하게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존감이 강하지만은 직장 생활을 잘 참아가면서 잘 하다가도, 그죠? 잘 하다가도 자기와 똑같은 비견의 운이 오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해에 에라이 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함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제가 요 십성이라고 써놓은 거, 세로로 된 거 한 장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세로로 준 거. 이제 요걸 세로로 준 거. 이 내용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요걸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십성하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놨는데, 이제 나자라 써가지고 해놨죠. 그 본인 중심 해서 성격적으로 경쟁심, 주체성, 생존 욕구, 또 갈라열고 사업성.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개인 사업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말한다. 그래서 세운 해갖고 이동, 변동수라고 해놨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내 고집이 아집이 세지니까 남들한테 양보, 타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내가 나가서 차리자라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한다. 그게 아자를 써놨지만 이게 비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비견급이죠. 비견은 상당히 그나마 우호적이죠. 급제는 급자가 벌써 급탈을 하다 할 때 써나가잖아요. 그래서 급제는 재물을 급탈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급제는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경쟁심을 말하는 거죠. 더 경쟁은. 그래서 비견은 좀 우호적인 게
나와 같거든요. 나와 같거든. 그 주체성이 높아가는 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은 이제 이 육신적으로 보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동반자라는 말. 그다음 급제는 어떻습니까? 나를 도와주는 동반자인 것처럼 다가와서 내 재물을 뺏어갈 사람 이런 거거든요. 그 다르죠. 이런 걸 우리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성격적으로는 비견에 대해서는 리더자가 되고 또 자존심도 강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비견은 양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급제가 있으면 어떨까요? 급제인 것들 그 경쟁심 때문에 타협이 안 됩니다. 그렇게만 차이가 납니다. 급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이제 그런 걸 말하다. 그래서 이 비급을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상에서 보면 식상은 의식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의식주를 이야기하는데 또 뭡니까? 표현하는 거잖아. 내가 행동하고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상의 어떤 성정은 친함이에요. 친화력. 그래서 그러한 욕구가 강하다. 그죠? 표현하는 식신은, 식신과 상관으로 나누죠. 식신은, 표현하는 식신은 연구, 그지? 기술지, 전문 분야, 뭐 이런 걸 해요. 머리 쓰는 일 일어나는데, 이거는 계획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 식신의 일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는 일. 그죠? 왜냐하면 내가 생해서 하는 거고, 상관은 내가 생한다기보다는, 그때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상관은.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 뭐 함과 뭐 이러면서 상관은 상당히 똑똑해야 돼요, 사람들이. 상관자는 뭐 똑똑합니다. 그 이제 굉장히 이제 임기응변에 이제 상당히 능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똑똑하다, 총명하다 뭐 이런 것도 보지만은 상관은 상당히 상관이 생하는 것은 편재를 생합니다. 그래서 상관이 욕심이 이제 좀 된다. 그래서 상관자는 자기 스스로가 완전 그 부르조아 마냥 이제 이래 좀 착각하는 경우도 좀 있다. 그죠? 그래서 상관의 표현 방식은 말 솜씨입니다.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그 이제 탁월하고. 그래서 식상의 직업적으로 보면 언론, 방송, 예능, 교육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게 나오고 재능이 다재다능하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식상은 자기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기 표현하는 방법, 표현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상당히 내가 베푸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내가 표현한 것 전부 식신과 상관이다. 식신적으로 표현하거나 상관성으로 표현하거나 그죠? 그다음에 내가 그 식신과 상관을 활용해서 그가 생하는 것은 결과값. 그것은 뭐였습니까? 재물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재물 나오는 거죠. 재성을 말합니다. 재성은 뭡니까? 결과값, 식상의 결과값이거든요. 그래서 성취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욕구가 강하다. 그죠? 자, 그래서 재성이라면 편재는 사업성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재는 그 사업성이 아닌 월급 또박또박 받는 거.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금융계통, 직업적으로도, 그 다음에 학교에 이제 학과도 이제 금융 관련된 금융경제, 그쪽 쪽이 잘 맞다. 그래서 편재와 정재는 같은 재물이긴 하지만 편재는 공공의 것, 공공의 재물, 그죠? 또는 정재에 비해서는 큰 재물 규모가. 정재는 내 것, 현금화된 것, 내 것,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꼼꼼히 받는 월급 또는 연금, 이런 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보면 정재의 성격은 그 사람은 성격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세심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고 신용도 있고 성실하고 검소하고 남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사람. 정확하게. 아구가 탁탁 맞아야 되는 사람.
그다음에 편제는 있어. 편제는 사업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업성을 이야기하는 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계산하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조금 성격적으로는 좀 얼렁뚱땅할 수도 있다. 그래서 큰 재물을 이야기하는 게고. 그래서 편제는, 정제는 부지런하다면 편제는 조금 배짱이 같은 그런 함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성격은 급하다. 이런 거 말이야. 얼렁뚱땅하고 막 이런 말재주도 좋고. 그래 편제가 있으면 편제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사업가적 기질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제 관으로 관. 그죠? 관성의 별은 편관과 정관으로 말하죠. 그럼 이미 식상에 대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금 제로서 나왔지만 제가 결과가 나오면 안정을 취하고자 함이잖아요. 안정하면서 어떻다? 내 명예가 추구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안정, 유지, 안정의 욕구가 강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굉장히 이제 나를 통제함이잖아. 나를 통제함. 그죠? 나를 통제하는데 어떻다? 그냥 순리적으로 통제함 또는 강압적으로 통제함.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관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편관은 없다 법을 초월한 강압적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겠고. 그래서 관의 직업적으로는 공무원. 그죠? 이제 그런 거 잘 맞고 벼슬, 취직, 직장, 승진 이런 운이 왔을 때는 이런 걸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편관은 편관의 성격은 이제 인내함을 말합니다. 인내. 그래서 시상 1위 편관은 제가 흔히 누차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꾸준히 참고 인내하고 하다가 나중에 그 편관을 이루어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을 말하고 투쟁적이기도 하고 좀 흉폭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단력이 강하고. 그래서 권력, 군인, 경찰 이런 것도 성격적으로는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카리스마를 느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정관은 보수적이고 합리적이고 순리적이고 행정직 공무원이 잘 맞고, 그죠? 품행이 단정하고 청순 명랑하고 좋은 거는 다 사놨으면 돼요. 그죠? 정관이. 그 다음에 이 재주와 지모가 특출하다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을 별로 넘어가면요. 인성은 배움, 글과 학문을 말하거든요. 배움, 글과 학문을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인성은 뭡니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인성에서 수용함이거든요. 그래 인성이라 하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남들로부터 어떠한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다. 남들한테 받을 게 있다. 이미 내가 생받을 게 있다는 거죠. 인성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생받을 게 없으니까 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고, 인성이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한테 생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 거죠. 또 인성 있는 사람 인복이 있어요. 사실 그만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달라집니다. 또 특히 인성은 배움의 욕구가 강하다. 그런 걸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성은 글과 학문을 말하고 배움의 욕구, 수용성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인성의 인자는 도장 인자를 씁니다. 그래서 도장, 문서, 합격 뭐 이런 걸 뜻하기도 하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편인과 정인이 있죠. 편인의 학문과 정인의 학문은 어떻습니까? 제도권에 있는 학문들이에요. 그죠? 제도권에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학문들을 말하기도 하고, 그다음 편인의 학문은 제도권에 있기도 하죠. 있기도 하지만은 어떻다? 그 철학, 종교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편인은 답 없는 것을 뭔가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인이 있는 사람들을 의해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좀 4차원적인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또 편인의 학문은 전문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전문성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편인은 또 성격은 또 약간의 변덕스러운 것도 있고, 또 남을 의심도 하기도 합니다. 의심도. 그다음 정의는 어에 보면 좀 바보스럽기도 합니다. 너무 말 잘 들으니까. 요즘 세상에 조금 이렇게 기도하면 그죠? 의심해볼 만도 한데도
불구하고 정의는 합니다. 그래서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의는 좋죠. 바보스럽거든요. 지 말 잘 듣거든. 그래서 정인이 좀 아래 위를 잘 정인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 귀를 한번 의심해야 됩니다. 그냥 듣는 대로 다 수용하시지 말고 그러다가 바보 소리 듣습니다. 누티 맞아요. 요즘 사회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육신과 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책에 있는 내용들로 진도를 중국에서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고 중국까지 질문 받고 프린트물 들으시니까 질문할 것도 없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고급편으로 들어가.